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이수복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재기자가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는 취재기자의 솔까말. 이수복 기자는 첫 출연이죠? 네, 첫 출연입니다. 네, 하지만 또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솔까말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뉴스로 시작합니까? 네, 먼저 사진 한 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파트 건물 옆에 또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과 건물 사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예 창문을 막아버렸는데요. 이런 비슷한 사태가 대전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관련 뉴스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대전시 인동의 한 15층 높이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바로 옆에 더 큰 규모로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특히 건물과 건물 간의 거리가 단 1.2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콘크리트 벽과 마주하게 된 아파트 주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서면 탁 트여 있던 주변이 막혀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는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건물과 마주선 방향이 통창으로 된 베란다로 돼 있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베란다, 거실이 막히는 거요. 우리 아파트는 건물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감옥이. 개발업체 측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물 모두 상업지역에 속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 제기에 대전 동구청은 허가 심의를 잠시 보류했고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황. 반면 개발업체는 심의가 멈춘 사이 한 달에 1,200만 원 가까이 대출이자만 내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건물이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파트 앞 1.2m 앞에 이렇게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 아파트의 조망권이라든지 또 일조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그 15층 아파트 바로 옆에 2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 새롭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설계도상 거리도 1.2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리는 벽면이 베란다 통창으로 돼 있어서요. 새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 풍경은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옆 건물 벽만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설계도상 창문으로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포트를 보면은 주민 인터뷰에서 이게 감옥이다. 정말 가슴에 탁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요? 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대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네. 원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일정 거리를 이격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반면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상권조성 차원에서 상가나 빌딩이 다닥다닥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상업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도 이 때문에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적용받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지금 개발업체에서는 지금 건축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개발업체가 건축 허가 심의를 받겠다고 관련 서류를 낸 게 지난 9월입니다. 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아파트 주민들의 귀까지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집단 민원으로 이어져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동구청은 구의 구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그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그런 허가 절차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던데 애당초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파트 측에서도 이 상업지역인 만큼 이 같은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다. 이걸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좀 한편에서는 들기도 해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당장 상업지역은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건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만 해도 이번에 이 일을 취재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요.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닌 이상 쉽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상당수가
고령층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법 규정을 조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다만 뒤늦게 관련 규정을 알게 된 주민들은 구청에 애초에 상업지역에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를 건축을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사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구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는. 네, 당장 이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이죠. 지난 16일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이 건축 관련 관부들을 대동하고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청장은 사태 해결을 위해서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건축계획과 관련해 개발업체와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건축 부지가 현재 남아있는 건물이 100년 가까이 된 그 일제강점기 때 건축된 한 100년 가까이 된 오래된 건물입니다. 네. 그리고 대전에 이제 마지막 남은 옛 극장이죠. 동화극장이 이 자리에 있는데요. 네. 이 극장 부지를 그리고 이 건물을 문화재화해서 동구청이 직접 매입을 해서 보존을 하겠다.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까지 주민들에게 상세히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개발업체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이렇게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할 때 분명히 나중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다. 그건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후폭풍을 당연히 예측했을 텐데 그럼에도 사전에 미리 이런 뭐 양해라든지 또 서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 듭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최근에 이제 일조권 문제 때문에 뭐 이 같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그 전에 사실 구청에서 개발업체 측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동해서 주민들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주민들이 이제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별다른 이야기가 진척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간 적이 있는데요. 이후에 업체 측과 주민들의 교감은 별도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또 아무래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전국 곳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법정 싸움까지 벌어진 사례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상업지역의 일조권이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상업지역 내 건설 중이던 4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신축 관련 갈등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부 동을 최대 20층까지만 지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네. 상업지역에서도 이렇게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또 한편에서는 또 기대감도 또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취재기자의 솔까말 들어볼까요? 네, 취재를 하면서 입주민들이 처한 상황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도 그 개발업체가의 상황도 똑같이 이해가 되긴 했는데요. 이 공사를 위해서 대출을 실행했는데 한 달에 내는 이자만 1,200만 원 가까이 된다면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또 이 일대가 원도심 그 역세권 개발 구역인데 이 같은 마찰이 이제 앞으로도 이곳 저곳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의 이번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사례, 하나의 선례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구청의 지혜로운 결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네. 새해도 더 공정하고 투명한 취재 기대하겠습니다. 이수복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